창원과 고성으로 가는 국도 14호선이 확장 개통하면서 옛도로 인근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차와 함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거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때리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기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평균 2만 6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40대가 대부분이며 이어서 50대와 30대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과 고성을 오가는 국도 14호선이 확장 개통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기존보다 통행 시간이 단축돼 가는 길은 빨라졌지만 옛 도로 인근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차량과 함께 사람들도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쉴 새 없이 통행하는 고성의 한 국도. 지난해 자동차 전용 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기존보다 운행 거리는 약 800m, 시간은 6분 이상 줄었습니다. 창원과 고성을 잇는 국도 14호선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도로는 지난해 9월 새로 개통한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개통하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옛 도로는 사실상 차량 통행이 뚝 끊겼습니다. 우회 도로가 개통한 지 반년. 기존 도로인 고성군 해안면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크게 줄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옛 도로변 인근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가득 찼던 곳이지만 지금은 빈 테이블이 대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우회도로 개통으로 매출이 70% 이상 줄면서 상인들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 도로가 남으로써 이제 이쪽에 차가 안 다니니까 그만큼 매출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보장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외곽 상권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건물마다 임대로 나온 상가가 눈에 띄고 상권의 노른자로 불리는 1층도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한 층이 통째로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빈 상가가 늘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자 임대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를 구해봤지만 헛수고일 뿐. 돌아다니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이제 도로변에 있는 그 상가들은 거의 이제 세를 못 내서 다 떠나가고 그 몇 군데 옛날부터 장사 좀 잘 되던 집, 그거는 단골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문을 열어놓고 있지. 그 소소한 그 상가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가까운 원예 농가와 하해 단지 상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지나며 나무와 꽃을 사가던 손님들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지금은 마수거리도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무와 야생화는 1년 정도 상품성 유지가 가능한데 그 전에 시들어버리면 손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떠안게 됩니다. 하해 단지마다 경매를 여는 등 생존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인건비조차 맞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자체에도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간판이라도 여기 원해단지, 하해단지 간판이라도 달아달라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적어도 이제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국토청하고 이게 조인이 맞아야 된다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지역 상권 붕괴가 현실이 되자 고성군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 지역 맞춤형 발전 계획을 세우고 농촌 협약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도시의 재편성, 그렇게 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한 이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0억 규모의 농촌 협약 사업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야외 학습장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고성군이 각종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지만 단기간 성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회화면 전체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수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먼저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22일 오후 1시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모두 197명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17명에 불과한데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7대 17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 도지사 예비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주영 후보 1명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예비후보로는 국민의힘 63명, 민주당 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도의원도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1명, 시의원 예비후보도 국민의힘 99명과 민주당 13명으로 꽤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비후보 등록일이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 수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를 꼽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그 영향이 지방선거까지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분위기를 지방선거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출마 의지가 있는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남은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출마 의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들 아직 어떤 지역구로 나갈지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서 출마 선언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국회에서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후보들이 등록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과 함께 이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하지만 대선에 밀려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인 이상 4인 이하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는 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획정이 시급한 만큼 중대 선거구제는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을 선출하게 되고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져 경남 지역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영민 기자와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가 24절기 중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이었는데요. 지역에선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 봄꽃인 벚꽃은 이번 주 금요일쯤부터 피기 시작해 이달 말쯤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고결한 마음이란 꽃말처럼 티 없이 순수하게 보이는 꽃잎. 따뜻한 봄 기운에 기지개를 켠 꽃망울들이 하얀 미소를 드러냅니다. 지역 대표 매실 주산지인 하동군 먹전마을이 활짝 핀 매화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꽃이라는 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봐도 항상 좋은 거니까 또 구례, 하동, 또 광양 이쪽에 유명하다고 해서 구경을 한번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향긋한 매화 향기에 이끌린 건 꿀벌뿐만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매화와 폈던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저 멀리 타지에서 온 상춘객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플랜카드가 청년회가 매화 축제 한다고 해서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는데 물어물어 해서 찾아왔죠, 지금. 마음 좋죠. 힐링되고.
하지만 대표 봄꽃인 벚꽃 개화는 아직입니다. 서부 경남 벚꽃 명소인 하동 십리 벚꽃길에는 대부분 벚나무들이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입니다. 하동을 포함해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쯤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해 3월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개화 시기는 지금 망울은 지금 트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개화는 금요일부터 요번 주에 이제 개화가 시작할 거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 만개가 되니까 한 10일에서 14일경에 완전히 만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동 십리 벚꽃길 개화 상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벚꽃 개화 시기쯤 열리던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개최되지 못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3월 20일 0시 기준 국내 전체 혈액 보유량은 3.51분.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51분 이상 비축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심 단계입니다. 그럼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B형이 4.11분으로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AB형과 A형이 각각 3.41분, O형은 단 3일분에 불과합니다. 혈액 보유량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인 곳은 제주와 강원, 대전, 세종, 충남으로 각각 5일분 이상이 비축돼 있습니다. 반면 보유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부산으로 각각 2.51분, 2.61분, 3.41분입니다. 이처럼 혈액 보유량이 적다는 건 헌혈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된 2019년과 2020년에 전국 적정 혈액 보유일 수는 각각 72일과 7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5일 이상 혈액을 보유한 날은 단 27일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일일 평균 5,400명이 헌혈을 해야 하는데 올해 하루 평균 헌혈 참여자는 4,50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한 팔 걷어붙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경상남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6,420.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전체의 33%, 15만 명을 넘게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진주, 거제, 통영의 순서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0대와 30대가 차례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만 5세에서 11세의 소아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부터 누리집에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하고 31일에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하면 됩니다. 거제에서 택시 운전자를 흉기로 내려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10시쯤 거제 고현동의 한 대로변에서 A씨는 60대 B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거제면 내간리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카드를 결제하는 순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몸싸움 끝에 머리를 다친 B씨가 택시에서 내리고 A씨는 B씨의 택시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산역 인근에서 버려진 택시를 발견하고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머리 뒤쪽이 찢어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는 A씨가 돈이 떨어지자 택시에 있는 현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